여야의 반응을 다룬 기사인데요. 이렇습니다. 여기 한국을 보면 나경원 조국 의혹을 덮으려 조국을 벌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 이유 최근에 조국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서 여건이 조금 좀 수세다. 뭐 그런 걸 감안했을까요? 조국 의혹을 덮으려 지소미아 종료로 조국을 벌였다. 뭐 이런 뜻이 되나 봅니다. 이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어제 주장이었어요. 정치권 반응. 여기 민주당도 있습니다. 민주당 당황 속 국익위한 결정이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바른미래당은 경솔한 대응에 실망이다. 또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조국 덮기, 조국 논란 덮기 지적에 그러니까 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이 지소미아 결정 발표를 듣고요. 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거 혹시 조국 후보자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아니냐 질문이 나왔을 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강기정 정무수석 마음대로 생각하시라. 그러니까 야당 쪽을 인용하면서 야당에서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했더니 마음대로 생각하시라.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일단 뭐 그런 거 아니라는 부정적인 뭐 분위기는 풍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어제 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여야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좀 보고 가겠습니다. 국익에 근거해서 또 국민의 의지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결정한 것으로 보고 한일 경제전으로부터 시작된 안보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걱정 없이 또 안정감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우려됩니다. 결국 역사 갈등에서 시작된 것이 경제 갈등에 이어서 안보 갈등으로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이 정부가 전통적인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공조보다는 북중러의 체제로 편입되겠다는 내심을 보여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네. 최창할 교수님, 네. 뭐 서로 다른 평가를 다른 두 개의 신문 기사, 그것도 뭐 어느 쪽에 동거하시는지 설명하시고 어제 뭐 야당 쪽에서 나온 약간 국내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것까지 같이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매일경제 쪽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예, 우선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부터 예. 들어가죠. 이 조국 후보자의 의혹은요. 예, 어떤 일시적인 다른 이슈를 가지고 덮을 수 있는 상황은 이미 넘었어요. 대개 우리 정치에서 예. 항상 나온 얘기가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라는 네. 거잖아요.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더 큰 이슈가 나오면 일단 언론이 이제 주목도가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없어진 이런 경우가 예,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지소미아 그 종료가 됐든 파기가 예. 됐든 그 기사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예. 앞서들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뭐 예상을 전혀 못했던 것이고 아마 조건부 연장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라면서 순간 저도 이게 잠시 예. 조국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약간 돌아갈 수 있구나. 워낙 파격적인 결정이었으니까. 예상과는 좀 거리가 거의 멀었다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나오니까요. 주위에 여러 취재를 해보니까 예상을 했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어제 저녁 이후에. 예.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이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 뭐 예. 너무 많아서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거는 덮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그 지성이라는 게, 그 언론의 관심도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슈를 이슈수 덮을 수 그 덮을 규모를 수 벗어났다는 거네요. 그 차원을 이미 넘었어요. 저건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야당 원내대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건 잘못된 관점이라고 보고 예. 지소미아 파기는 이겁니다. 뭐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이 기본적으로 예. 우리나라를 안보 적성국으로 본 거예요, 사실은. 백색 국가를 제외했던 게 뭡니까? 예. 그냥 단순한 경제 보복의 차원이 아니라 예. 당신들 한국은 우리와 안보 이익을 공유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전략물자 가서 북한으로 추출해서 예.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일본에게. 예. 이런 건데 예. 안보 우방이 아니라고 사실상 명시적으로 선언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계속 외교적인 접촉도 시도했고 파일로 경축사에서 그야말로 예상을 했던 분도 있고 안 했던 분도 있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상당히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어요. 21일에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한일 외교장관 만났지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요지부동이었고 사실은 이 지소미아 파기 또는 종료가 갖는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을 떠나서 한미 동맹에 있어가지고 미국은 어쨌든 이걸 원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국가 이익의 차원.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이해를 상징적으로 이제 대표하는 게 이 한미일 동맹 중에서 지소미아란 말이에요.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정부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단지 앞으로 예. 미국과 뭐 사전 소통이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미국은 대단히 불편해할 겁니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계속 설득하고 예. 한미 동맹이 금이 가지 않게 예. 하는 그런 우리 정부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건학 교수님도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불평등 협정을 좀 거부했다 그런 평가를 해주신 건데 그럼 제가 뭐 비슷한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다른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앞으로 일본과 우리의 관계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결정을 한 데에는 예. 일본의 선택에 따른 결정이거든요. 일본이 경제 보복을 취한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우리도 지소미아를 유지할 예. 이유가 더 많아졌던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지소미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예. 그쪽은 백색 국가를 우리 제외하고 예. 그럼 우리한테 손실은 주고 지소미아로 이득은 가져가고 이게 일종의 불평등 협정의 내용이 뭐가 좀 되는 거예요. 일관되지 않는 모습일 수 그렇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냉전 기간 동안부터 예. 계속해서 안보 최전선 역할을 해준 게 우리 예. 한국인 거죠. 예. 일본은 그 뒤에서 실질적인 어떤 안보 이익을 얻은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예. 일본의 어떤 태도 변화가 저는 선행돼야 되는 것이고 이 계속해서 일본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제 동원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건데 예. 이 사안을 연결시킨 거는 다 일본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 이것들 하나하나 분리해서 강제 동원 문제는 강제 동원대로, 예. 경제 문제는 경제대로, 안보 문제대로 따로 협상을 하는 그런 어떤 이 분야별 협상이 예. 따로 같이 이루어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본의 어떤 협상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 해결점의 단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본의 태도 변화, 그게 관건이다. 그런데 지금 태도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